코스피가 2,45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유를 따져보면 크게 하면 세 가지 정도로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이 과연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우려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가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면에서 과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이 주가를 박스권 내에 계속 가두고 있는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그 코로나19 좀 그래서 관련해서 그리고 이 관련해서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유일하게 매일매일 코로나19를 업데이트하면서 이 레포트를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재 이사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확산되고 하니까 이제는 뚜렷하게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상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부분들이 또 그 주식시장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가을철이 이제 깊어지고 있고 겨울이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코로나19가 이 북반구 쪽에 추운 국가부터 이렇게 좀 확산이 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먼저 준비된 차트를 통해서 주요국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온 게 이제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이고요. 미국은 지금 세 번째 물결, 코로나 물결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거는 지난 주말까지인데 어제자 일요일자를 보면은 69,156명, 7만 명 가까이 나오면서 7월 중순에 있는 2차 물결의 고점이 지금 다가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미국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보여지는 이제 그 몇몇 유럽 쪽의 국가들, 영국 쪽의 이제 그림인데 영국은 지난 4월 중순을 고점을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넘어서는 본격적인 지금 확산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 이제 유로존 국가 가운데서 독일 쪽을 보면은 독일도 확실하게 지난 4월 중순의 고점에 다가갈 정도로 넘어선 것 같네요. 예, 넘어설 정도로 독일도 지금 재차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양상. 다음으로 나타나는 이 프랑스 쪽을 보시면은 프랑스는 굉장히 많이 지금 사실 이 그림이 이렇게 축소가 돼서 그렇지 지난 4월 달에 이 코로나19 확산된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가파르게 확산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유로존 전체를 보시면은 코로나19가 이제 본격적인 두 번째 물결이 유럽 쪽에서 첫 번째 물결보다 훨씬 더 큰 쪽으로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캐나다 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그 북반구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서 상당 부분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까? 먼저 이런 쪽 캐나다 쪽에서 먼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역시 이제 추운 물결이 닥치면서 추운 계절이 오면서 이 독감과 더불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우려했던 모습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과거의 차이점은 우리가 백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그렇죠. 백신만 나오기만 하면은 코로나19 확산되더라도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는 커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백신에 대해서 이 미국 이제 FDA에서 이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게 이 승인한 백신이 2,500만 명에게 보급되는 시기가 언제일 건가가 상당 부분 백신을 통해 가지고 경제에 미친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당초에는 이게 올해 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이 시기가 내년도 중순으로 이렇게 좀 연기되고 있어서 사실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백신으로 막기가 이 기대보다 지금 조금 약화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런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보면은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올 봄에는 주요국들이 다 전면적인 경제 봉쇄에 나섰는데 지금은 이 선택적으로 하고 있어서 경제에 미친 영향이 아직은 크지 않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미국이 먼저 보여줬습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2차 물결이 확산됐을 때 경제 봉쇄를 아주 부분적으로 타켓 형태로 이렇게 가했는데 사실 경제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담들이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19 확산돼도
경제 주체들의 불안심이나 증시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불안감은 지금 잠재적인 불안감은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다. 예. 시장은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 그 2차 확산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크게 확산된다고 해도 그 이 3월 달보다는 아무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이 부분은 이제 나은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주가가 그때보다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막연하게 아무튼 백신만 개발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에 따른 그 기대도 좀 낮아지는 부분, 이 부분들로 해서 서로가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엉키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가의 상승이 좀 둔화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힘이 옛날에 비해서는 좀 네. 딸린다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그 딸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딸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뭐 그렇게 이제 코로나는 이상재 이사님 설명하셨 예. 그 그래프 추이를 보면은 이제 유럽이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예, 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벌써 마음의 각오를 한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뭐 독감 비슷하게 그냥 우리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바이러스다라고 예,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또 자꾸 그거 하겠죠. 예, 돈 더 풀어주겠지 하는 그 기대인데 예, 지금 당장 시장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는 현 시점에서 지금 무슨 미국의 재정 부양책도 지금 아직 불확실하고 22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미국 대선 끝나고 12월 정도 갔어야 할 것 같고 지금 당장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돈은 없는 와중에 지금 이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더 들어올 세력 있고 더 들어올 싱싱한 자금이 있느냐 예,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예. 그게 이제 모든 지수 종목 할 것 없이 거래량의 급감으로 예. 그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 에너지가 좀 약해졌다. 약해졌다라고 예, 표현하는 이렇게 그런 얘기를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예, 네. 그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아무튼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는데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 지금 아까 저기 이 이사님 보여주신 거하고 약간 다른 그림 예. 중에 BBC에서 그림에서는 이 대륙별로 딱 유럽이 지금 딱 심각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캐나다하고 더불어서 저 북미 쪽은 그야말로 세컨드 웨이브도 아니고 3차 물결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치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지난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 이렇게 지금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앞에 이 심각한 순서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 그랬더니 좀 눌리다가도 지난주 주말에는 다들 그래도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리고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 요게 지금 같은 상황에 그나마 유럽 차트가 어지간한 나라들의 지수들도 그렇고 요게 지금 현 상황에 그래도 좀 뭡니까? 받아들일 만한 그림 모양새가 아닌가 싶거든요. 예, 최악은 벗어났지만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전고점을 넘어서는 저게 유럽 사람들이 양바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유럽 사람들이 귀족이고 양바이라서 그렇고 지금 뭐 몰빵 지르고 뭐 IPO만 하면 따삭 노리다가 그냥 뭐 훅 잠기고 이런 동네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거죠. 리즈너블 하잖아요. 리즈너블 한데 지금 이제 미국도 골드만이 재밌습니다. 예, 골드만이 지금 요 화살표가 조금 찌그러졌습니다만 요때 끝에서 한 세 번째 14일 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3분기 순이익이 36억 불, 예, 우리 돈으로 4조 2천억. 주당 순이익은 전망치가 5불대였는데 거의 뭐 10불이 가까운 이런 식으로 확 좋았단 말이죠. 이게 근데 트레이딩 부분에서만 45억 5천만 달러, 전체 순이익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역시 골드만삭스 이런 친구들은 뭐 주식, 채권 이런 트레이딩 쪽에서 확 벌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적 나오고 나서는 또 쭉쭉 못 가는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진짜 이 와중에도 시장은 선행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9월의 조정은 전반적인 조정은 10월부터 조금 코로나도 만만찮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 확 살아나던 경기도 조금 정체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또 선반영.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골드만은 이제부터는 또 4분기는 그럼 어떨까? 예. 뿐만이겠습니까? 다른 실적들도 다 그렇게 따지는 가운데에 요렇게. 그러나 고무적인 거는 나스닥도 그렇고 지난주 월요일 날 뜬금포가 확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예. 지난주 화요일 날 센터장님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월요일 날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올랐죠? 예. 오를 만한 이유도 없었는데 그러면서도 갭업으로 훅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화수목 지지부진했어요. 지지부진해서 갭 채우는 정도에서 지금 그다고 더 미끄러지지 않고 왔고 지금 지수선물 흐름 봐서는 주초 거래 또 강하게 시작할 것 같고 그만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으면서 가는 예.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대선 결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수도 그렇고 이따가 보시는 뭐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예. 이렇게 구름대가 싹 얇아지고 색깔이 바뀐다거나 하는 어떤 변곡의 조짐이 보이는 게 전부 다 11월 4일, 5일 요 무렵으로 수렴합니다. 예. 그러니 시장은 지금 어쨌거나 미국 대선 결과 보고 방향 잡겠다는 거예요. 네. 앞에서 유럽 시장을 보여주셨을 때 네. 저 그래프가 옆으로 가는 건가? 약간씩 내려가는 건가?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의문이었었는데 네. 일단 아무튼 답은 일단은 옆으로 가는 옆으로 거다라고 이제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시장 상승도 좀 둔화되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뭐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지켜보고 있는 게 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부양책이 이렇게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가. 지금 약간 실망했던 것은 9월과 10월 초반만 해도 미 대선 이전에 이렇게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 지금 사실상 이제 선거를 2주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 안에 이제 미 대선이 부양책이 나온다는 것은 물 건너갔거든요. 예.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부양 정책이 나온다면은 미국 소비가 여전히 좋게 나오면서 코로나19가 설령 확산되더라도 경제가 계속해서 미 소비가 유지가 될 거니까 시장은 연말 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부양책에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되면은 이 상하방 압력이 이렇게 팽팽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에 대한 판단이 결국 우리 시장과 전 세계 증시를 좌우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희들이 미리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일단 먼저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지금 부양책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예. 지난 주말에 미국 9월달 소매 판매도 나왔지만은 언제까지 미국 소비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를 예. 먼저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분석한 자료는 사실은 미국 소비가 9월달에도 유지가 됐던 것은 3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서 가계에게 지불했던 그 보조금이 많음에 따라서 저축이 많이 쌓여서 이 쌓여진 초과 저축이 지금 그걸 바탕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제까지 버틸 것이냐와 관련해서 먼저 준비된 차트를 하나 보시면은 저희들이 계산을 한 건데 3월부터 8월까지 미국의 가처분 소득 증가와 소비 지출이 그동안 증가했던 폭을 보면은 세 번째 차트에 나오는 세 번째 줄에 나오는 미국의 저축이 약 22조 달러 연율로 3월부터 8월까지 쌓였고요. 팬데믹이 생기지 않았을 때 과거의 평균적인 저축과 비교해 놓고 보면은 그 당시 저축이 한 8조 달러니까 대략 이번에 초과 저축이 한 13조 달러 정도 나왔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걸로 소비를 버틸 수 있는 시기와 관련해서 보면은 월 평균 소비 지출과 관련해서 초과 저축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2개월 정도의 여력이 있고요. 이게 지금 8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9월과 10월까지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조금 총저축까지 사용해서 소비를 버틴다면은 3개월이요. 12월 초중반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는 부양책이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면은 미국 소비가 상당히 버티기 연말 소비 장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 단 한 가지 변수는 미국의 여기 차트에 나오는 오른쪽 차트에서 초과 저축을 통해 가지고 1.9개월, 3.1개월 이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변수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좋아져 가지고 임금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은
부양책이 나오지 않더라도 미국 소비가 좋을 수 있으니까 예. 임금 그런 고용시장의 회복이 있을 수 있는가 그에 따라서 미국의 소비가 유지될 수 있는가를 다음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사실 기대하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9월 달까지의 미국 고용 데이터지만은 왼쪽 차트에서 나오는 일시 해고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은 일시 해고자가 영구 해고자로 바뀌는 게 지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오른쪽 차트는 실업자 가운데서 직업을 찾지 못하는 기간이 15주 이상 장기화되는 장기 실업자의 비중이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미국 고용시장이 초기 단계에는 빠르게 쉬운 회복을 했지만은 앞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미국이 이 고용시장 회복에 의한 임금 소득을 통해 가지고 미국 소비 경기가 연말에 부양책이 안 나와도 버틸 수 있다. 이런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은 과연 이번 11월 3일에 있는 미국 선거, 대선과 의회 선거가 있죠. 이 시나리오에 그렇죠. 따라서 부양책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를 조금 진단을 해보면요. 다음 차트에서 저희들이 이 네 가지 경우를 했습니다. 하원에 일단 미국 민주당이 차지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따라서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이 될 것인지 트럼프가 될 것인지 내지는 이제 상원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구분을 해보면은 맨 왼쪽 차트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상하원을 민주당이 압승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완전히 완승하는 경우가 된다면은 지금 바이든의 민주당의 공약대로 2.2조 달러가 최소한 될 거고 처음에 3.4조 달러 얘기했으니까 2.2조 달러 플러스 알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 예. 두 번째 경우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화당이 여전히 상원에서 다수당이 된다면은 공화당은 지난 오바마 정권 당시에 6년 동안에 바이든이 상원을 차지했을 때 한 번도 민주당의 부양책 요구를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거의 지금 공화당이 얘기하는 5천억 달러 내지는 이 협상 과정에서 아예 부양책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의회를 상하원을 민주당이 이렇게 차지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공화당의 입지가 약화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2.2조 달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조금 축소되는 정도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 마지막으로는 현재 구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하원만 민주당이 가져가는 이런 경우가 된다면은 상당히 공화당의 입지가 강화가 되면서 5천억 달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공화당이 당초에 얘기했던 1.2조 달러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경우를 종합해 보면은 부양책이 없으면은 미국 소비가 무너지고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부양책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은 미국 민주당의 어떤 완성 케이스가 가장 바람직한데 다만 좀 걸리는 것은 이런 경우가 된다면은 이제 증세 얘기가 나오겠죠. 예. 이런 부분들을 있다고 보면은 일단 부양 정책이 크다고 보면 증세는 나중에 시행을 할 거니까 부양 정책이 당장이다라고 높으면은 이번 11월 3일 미 대선에서 미국의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에 연말 장세와 연초 장세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자, 제가 잠깐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 특히 뭐 해외 시장 중에서 미국 시장의 관건은 부양책이 얼만큼 나오느냐, 즉 대선 이후에 부양책이 얼만큼 나오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동안에 이제 부양책을 통해서 각 가게에다가 우리 재난지원금 지급해줬던 것처럼 그렇게 지급해줬던 부분들이 만약에 부양책이 없다라고 하면 12월 초 중순 정도가 되면 거의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나온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즉 임금이 올라가서 부양책만큼을 메꿀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양책이 얼마나 나오냐 하는 것들은 역시 이제 선거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데 가장 바람직한 그림들은 어떻게 됐든지 뭐 대통령 누가 됐든지 간에 의회를 민주당이 지배하는 경우 이게 상당히 좀 이 부양책을 크게 만들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잠깐 국내 시장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이 최근에 보면 뭐 그냥 박스권 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네. 뭐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트를 빠뜨렸는데 예.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HTS에서 그냥 코스피 일간 차트 이렇게 띄워 놓으시고
3월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저점끼리 한번 연결하시면은 예. 오늘의 반등이 그냥 선만 딱 꺼 보시면은 오늘은 빠질 만한 이유가 없네. 예. 주말 뭐 미국 고만고만했고 그거보다도 우리는 또 지수선물 흐름 보면서 앞서 또 이렇게 가는데 지금 보니까 나쁘지 않고 그 3월 이후의 추세선이 지금 당장 무너질 이유는 없고 5일선, 20일선, 60일선 다 몰려 있는 상황에서 조금 서운하죠. 그런 예. 상황에서 이렇게 또 중국 GDP도 기다려봤는데 또 뻥을 치네요. 또 예. 전년비 4.9%. 제가 장담컨대 아, 중국. 예. 중국 예. 지금 지난 3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4.9% 늘었다고 지금 곧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그 좀 전에 저희가 그 예. 이상재 이사님하고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네. 아 이게 숫자가 나왔나 보다라고 아. 했는데 그때까지는 안 나왔는데 네, 지금 이제 또 그 아까 사이에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네요. 저 시작할 때 밑에 자막 제가 컨닝했고 지금 예. 막 기사를 봤는데 예, 자 제- 4.9%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상재 이사님께 이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 정도니까 낮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물론 이제 예상치는 5.3%였으니까 예상치보다는 좀 못하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서 V자 형태로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중국의 그 GDP 3분기 성장률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예, 뭐 그렇게 그 시장 예상을 하회했다고 하지만은 예. 중국이 이렇게 코로나19 충격을 벗어나서 예. 정상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예. 또 동시에 발표된 9월 중국의 소매 판매가 상당 부분 지난 그 8월 달보다 늘어나서 3% 이상 늘어난 점, 이 굉장히 그동안은 중국 정부가 그 국영 기업들의 생산만을 늘려가지고 성장을 올리고자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수출과 더불어서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게 상장이 처음엔 좋아지더라도 계속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었는데 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이제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갖춰지고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정리가 되는데요. 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사실 우리 증시와 관련해서 중국의 이 경제 성장, GDP 성장을 보면서 굉장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난 5월 달에 이미 얘기했고 이번 11월 달에도 재확인할 수 있는 게 쌍순환 경제 발전 전략이라는 것을 확정을 했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수출의 비중은 줄이고 내수의 비중을 늘린다는 건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게 지난 9월 달 중국 수입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 거죠. 근데 이건 우리 경제나 증시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의 이 중간재나 원부자재를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 수출이 많이 늘어나야지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건데 중국이 이렇게 내수 중심의 전략을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 수출 쪽에서 원부자재를 수출하는 우리 전통산업 쪽에서는 조금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이 내수를 늘리는 와중에서 수입 대체 전략, 즉 중국 내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이걸 충당하는 전략을 취할 텐데 중국이 수입 대체할 수 없는 품목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랄지 뭐 고부가 가치의 석유화학 제품이나 철강 제품 이런 쪽에서 우리의 어떤 중국이 대체할 수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의 대중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품목이 있고요. 내지는 또 수입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만의 내수 품목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만의 경쟁력이 있는 품목들, 뭐 화장품이나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쪽에 있어서 중국 시장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는 중국의 발전 전략 전환에 따라서 우리의 대중 수출도 전략이 바뀌어지고 주가도 네. 그렇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배당주까지 나왔으니까 오늘은 몰라도 내일이나 이번 주 내에 중국 관련주 한 번 정도는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자, 그 소장님께 예. 환율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42원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가장 낮은 상태 정도까지 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대선에서 행정부와 의회 모두 다를 민주당이 지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달러화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원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원화의 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게 1시간 전에 제가 이제 만든 자료에서 차트인데 예. 오늘 지금 일중 저점이 40원 70전까지 1140원 70전까지 갔네요. 이 전의 저점보다 더 내려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1180원 무너진 다음에 1150원을 봤었고 1150원 무너진 다음에
훅훅 가기보다는 이제 10원 단위로 조심스럽게 갈 것이고 1140도 굉장히 2003년 1월까지 그 흔적을 갖다가 추적해야 되는 참 좁고 있는 레벨인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는 말이죠. 유로라든지 엔, 파운드 같은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는 사실 보시다시피 93대에서 그냥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름단에서 방향도 못 잡고 있게 지금 달러가 선진국 통화 대비 DXY 달러 인덱스는 강이다 약이다 뭐 할 것도 없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조금 오르다가 이제 옆으로 기고 있는데 얘도 지금 이 무렵 지금 이제 선거 보고 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다들 이제 달러가 추가 약세로 가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 배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직도 이 위안화의 강세 흐름이 멈추지 않은 듯해서 이때 국경절 지금 이제 영내 위안화 환율이다 보니까 옆에 좀 기고 있는 이 부분이 10월 초 국경절 연휴 때였고 10월 9일 날 장 열리자마자 그동안에 하락 압력 갖다가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쿵 내려왔고 그랬더니만 토요일 날 인민은행에서 약간 속도 조절 차원의 그 은행 선물한 거래 준비금 폐지하는 그런 조치를 내서 시장이 그런가요 해서 조심스러웠으나 그거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제 인민은행 고시 환율이 시장에 영내든 역외든 벌써 6.69대로 6.7 아래로 거래되고 있는 와중에 고시 환율을 어떻게 절상할까 싶었는데 6.7 위로 살짝 고시를 해서 뭐 인민은행 변수는 그렇게 합니다만 제가 이제 아까 이상재 이사님 언급하시느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중국의 성장률에 대해서 그 기사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다는 댓글에 오히려 더 공감합니다. 예. 댓글들을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뭔 놈의 전기 사용량이 작년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데 4.9% 성장이냐. 또 한 분은 또 그렇게 썼는데 이번 여름 지나면서 초가을 동안에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맑은 공기 청명한 날씨 한번 누려봤냐. 예. 이거 보면은 저거 뻥이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분들의 그 댓글이 오히려 더 인사이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저기는 이제 중국 쪽으로 이래저래 그래도 뭐 노려볼 만한 시장은 중국 시장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돈들 뭐 그런 것들에다가 중국 사람들이 바깥으로 들고 나가는 달러가 지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인데 크게 봐서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딜러들도 그렇고 1100 아래까지는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1100 아래까지는 안 보는데 이 선이 무너졌을 때 1180이 무너졌을 때 어느 정도의 추가 하락은 불가피했고 여기서 1150에서 안 멈췄다면 어디쯤일까 해보니까 대충 이 정도를 짚고 있습니다. 한 1120원 근처. 지금 이 선이 지나가는 데를 보시면은 여기서 그동안에 오래 머물렀던 레벨입니다. 오래 머물렀던 레벨이고 해서 요 정도에서 뭐 한 1140 근 밑으로 좀 깨지더라도 한 10원 정도로 갖다가 하는 가운데 미국 대선 결과를 보는 거 아닌가 싶고요. 마크 모비우스가 얘기했다고 나오던데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해봐야 별 그게 없지만 또 그런 양반이 얘기했다 하면 또 먹어주니까 제일 걱정되는 거는 미국 대선 결과가 너무 박빙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지금 참 2016년보다도 이번에는 더 결과가 기초가 주목되네요. 예. 예, 언론의 보도만 갖고는 도저히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헌터 바이든 재밌는 얘기도 막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주주 3억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까지는 아무튼 가계 합산 3억으로서 돼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계정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부분에서 1차적으로는 개인 3억 정도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더 한다면 작년같이 그냥 10억 이 형태로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개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일정 부분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개인 금융자산이 10억이 넘는 사람이 증권회사에서 약 한 1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뭐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들어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라고 하면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식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팔았다가 또 샀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11월 중순서부터 12월 정도까지 나타나고 그 이후에 또 반대적인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시장 전체가 무너진다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 일단 한 달 정도에 걸쳐서의 영향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토크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